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그제와 어제는 올해 들어 바닷물이 가장 높이까지 차오르는 대조기였는데요. 전국 연안에서 바닷물이 평소보다 10cm가량 높게 차오르면서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내만의 수위가 가장 높아진 오전 10시 15분. 바닷가에 접한 어시장에 발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바닥이 물바다로 변하자 손님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 요 장어 신고 요 장어 위에 올랐다. 이래가 없는 사람들 장생을 먹고 살겠나 이래가. 해수면보다 낮은 골목으로도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집안은 낮죠. 이래서 물이 계속 지금 침하가 되고 우리 용원 자체가 계속 그 물난리를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목포와 군산, 인천 등에도 일부 저지대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닷가 저지대가 물난리를 겪은 것은 최근 이 1년 가운데 바닷물이 가장 높이 상승했던 시기인 탓입니다. 남해안은 바닷물이 295cm까지 차오르며 지난 8월 백중사리 때보다도 7cm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바닷물 수위는 어제 최고조에 이르고 오늘부터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마산과 통영 등 남해안 해안가는 내일까지 만조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역대 민선도지사 가운데 도의회 본회의 참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 참석률에도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남도의회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 22차례 가운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불참한 건 한 차례뿐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주관 행사였습니다. 서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최소 하루 이틀 전에 통보하고 불참 사유도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입니다. 중앙부처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생긴다든지 또 해외 출장을 갈 일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열린 도의회 본회의 22차례 가운데 5차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달여 사이 3차례 잇따라 불참하면서 대부분 당일 아침에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불참 사유는 농촌 봉사활동 등이었습니다. 홍 지사가 지난 2012년 12월 취임한 뒤 지금까지 의회 출석률은 75%. 역대 민선도지사 4명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체장의 평균 의회 출석률 82%에도 못 미칩니다.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전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침묵회의로 맞섰고 2014년 전북 익산시의회는 불참한 박경철 전 시장을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어 홍 지사 불참 논란에 대한 대응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경남교육청이 88개 학교법인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중학교 이하 우수법인은 사천 곤명중학교의 연세학원 등 2곳이고 고등학교 이하 우수법인은 충렬여중고의 한송재단 등 6개 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우수법인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 가점 20%가 부여되고 하위 등급을 받은 8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해 책임 지도를 해나가게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검찰이 이청현 인천교육감에 대해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교육감 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의 공정하고도 신중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직선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크게 우려한다며 법원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 과잉 진료를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1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는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환자도 역시 가짜 입원 기록 등으로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병원에 들이닥칩니다. 진료실 책상에서 보험회사는 우리의 밥이다. 보험회사 돈은 눈먼 돈이라고 쓰인 쪽지가 발견됩니다. 물리치료, 고주파 이런 건 거의 다 서비스로 해주거든요. 그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은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의료 기록을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타낸 요양급여가 1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요일은 진료를 쉰다고 되어 있지만 일요일 진료 기록이 1,140여 건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허위 진료가 있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병상 하나당 환자가 2~3명씩 등록돼 6년 동안 초과 입원한 기록이 3만 6천 개가 넘었습니다. 환자 130여 명 역시 허위 과잉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내 보험금 4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불리한 사항은 답변하지 말고 휴대폰 사용도 가족들이 사용했다라고 답변하도록 유인물을 나눠주고. 경찰은 병원장 43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병원 직원과 환자 등 14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입퇴원이 지연되면서 생긴 의료기록상의 착오라며 허위 과잉 진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고도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이 번쩍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버스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당시 버스에 소화기 2대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리창을 떼고 그쪽으로 사람들도 나갔고 자기도 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깼다. 이런 진술입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의 역할은 불이 번진 뒤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화재 상황에서 일반인이 소화기를 다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잡은 뒤 손잡이를 움켜쥐는 간단한 순서지만 불이 나 당황하게 되면 이 간단한 작동법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손잡이를 움켜쥔 상태에서는 절대 핀이 뽑히지 않습니다. 항상 소화기는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으신 후 안전핀을 강하게 당기시면. 일본에서는 소화기 안전핀을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이완 소화기는 일정 세기 이상의 힘을 주면 안전핀이 저절로 부러집니다. 소화기에 대한 손잡이의 기준이 별다른 없었기 때문에 패닉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패닉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가 꼭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각 가구별로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는데 소화기 보급만큼 중요한 게 비상시 사용이 손쉬운 소화기의 보급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육지와 바닷물이 맞닿는 기간입니다. 오늘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최고조로 올라가겠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부근 최고 2~3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조 시각 잘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안개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4도, 창녕은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거제와 창원 24도, 김해와 밀양 25도로 예년 수준을 1~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진주 12도, 하동은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23도, 산청 24도, 하동과 진주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많진 않겠지만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성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이 동네 CCTV 찾기와 안전의식 강화 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쌀 소비 촉진과 양조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전통 막걸리 합동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동군이 정설이 악양천변의 취간림 300m 산책로에 친환경 톱밥을 깔아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했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부터 돼지 가축 분뇨로 만든 액비 배출부터 수지 분반, 처리 살포까지 관리하는 전자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함양군 소재 동서만남의 광장에서 어제 열렸습니다. 이날 노래자랑 녹화에는 담양과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군 등 8개 영호남 자치단체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남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발생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5일 사천의 한 축산농가의 돼지 20마리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남 전역에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올해 들어 제주도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발생해 64개 농가 6천여 마리가 피해를 봤으며 경남에서는 2013년 김해에서 발생한 이후 해마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업 생산량이 30여 년 만에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대별 어업 생산량 변동 자료에 따르면 명태가 1981년 16만 5천여 톤에서 99.99%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쥐치류는 99.4%, 정어리 98.5%, 갈치 75.3%, 고등어류 70.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어획량 감소는 온난화 등 해양 환경 변화와 과도한 어획, 조업업장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